같은 경우도 붓거리들 이렇게 걸잖아. 이렇게 걸게 되잖아. 물이 아래로 떨어뜨려요. 이쪽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물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악역 붓기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놓고 다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구멍, 이유도 그거예요. 통풍하기로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대나무로 만든 발이 제일 좋긴 해요. 더 좋긴 하는데. 오징어 먹물이요. 서양에서 오징어 먹물로 만드는데 그 일찍이 이제 중국에서 석유를 발견해요. 아주 이런 시기에 석유하고 석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을려서 태워서 나오는 거예요. 태우면 그게 이제 그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그름으로 만든 게 먹이에요.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부터 썼던 그 먹도 다 그름 먹이에요? 예, 그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라는 거는 소나무 특제된 그 소나무로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그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좋은 먹을 그러니까 먹 설명은 저도 먹에 대해서는 이게 정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좀 반짝 까먹네. 이게 이제 연기 연자예요. 이게 연기예요. 연기 연자고 이거는 정은 정수리 정인데 이 저 뭐라고 하죠? 굴뚝을 연충이라고 하거든요. 중국말로 연충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 태워가지고 이제 연기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일 보드라운 걸수록 제일 위에 있어요. 뭐 날래가다가 다 못 날래간 걸 여기 물감 제일 보드랍고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수리 전체 정연이라 해요. 굴뚝 제일 끝부분이 이게 정연이에요. 이게 제일 보드랍고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건 조금 못한 그 먹이 되는 거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단계적으로 안 좋은 먹이고 좀 거친 먹이고 점점 더 부드러운 먹이 되는 그런 걸 거예요? 왜 막걸리도 막걸리 제일 그쵸, 밑에 그쵸. 있는 게 있고 동동주가 맨 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동동 떠 있다고 동동두라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체 물감, 분체 물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에다 이렇게 섞어서 물감이 이제 가루가 이제 밑에 침적이 되잖아요. 네. 위에서 용해된 부분이 있고 중간에 덜 용해된 부분이 있고 아예 그냥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화 물감에는 그게 없는데 중국화 물감에는 1녹, 2녹, 3녹이라고 있어요. 특히 3녹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3녹이 이제 100녹과 같아요. 100녹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 가루의 저 녹색 그게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물에 용해돼 발해가지고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하면 1, 2, 3 할 때는 1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제일 진해요. 녹색 종류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면 그게 용해돼서 완전히 물하고 희석힌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색소가 좀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내려 가라앉을수록 이게 돌만 남는 그러니까 색소가 이제 점점 색소가 빠져나가서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가 제일 위에 떠 있을수록 제일 무거운 게 제일 아래에 있고 제일 무른 게 위에 있고 일록이 덜 진하고 그 다음에 진하고 이건 아예 불투명하고 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감이 아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색을 할 때 투명하고 불투명으로 가르잖아요. 투명 물감이 있고 불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채도, 명도, 그 다음에 채도, 명도, 그 다음 뭐지? 채도, 명도, 그 다음에 투명도가 있어요. 투명도. 명도라는 것은 밝기. 밝고 어둡고 하는 거고 투명도, 이렇게 투명성이 있거든요. 투명. 세 가지가 있어요. 채도는 그 색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 색이 색 자체를 말하잖아요. 근데 명도는 이제 색 가운데서 예를 들면 노랑이나
뭐 이런 건 그 자체가 밝은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검정이나 뭐 진한 남색 같은 건 그 자체가 어두운 거고, 투명도는 색이 이제 투명한가 불투명한가를 이제 가름하는 거죠. 중간 색도 있긴 한데, 그리고 뭐 한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식물성, 동물성. 아니죠, 식물성, 동물성과 그리고 광물성. 아, 석체 막 이런 거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동물성 한 가지예요. 아. 그리고 광물성이에요. 광물성은 대부분 다 불투명에 속해요. 가루니까 이제 갈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식물성이나 동물성 같은 경우는 투명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성, 동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연지 같은 경우, 연지 벌레로. 예, 벌레를 한 거고, 식물성에는 등황이라고 있어요. 넝쿨즙에 노란 넝쿨즙이 있어요. 그걸 짜내서 한 거고. 근데 그 다음에 거는 이제 광물성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광물성들이 많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거는 투명도고, 이건 불투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은 이제 공격, 선빌. 세밀, 맞나? 세밀. 화, 그림화. 세밀하죠. 필은 붓을 말하잖아요. 자, 필이 아까 뭘로 됐죠? 이제 털로, 이제 동물 털로 많이 형성돼가지고 상당히 그 동양화에서는 필법을 상당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필 모양이 서양하고 완전 다른 모양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붓의 끝 부분을 봉이라고 해요. 날카로울 봉, 그러니까 칼끝 같은 느낌을 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붓이 끝이 모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지면하고 거의 90도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뭐 소위 말하면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중봉이라고 해요. 90도에서 이 붓 가운데쯤을 쓰는 것을 보통 중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중봉. 예, 중봉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잖아요. 중봉 용필이라고 하더니. 처음 들어. 그래서 이제 용필. 이게 이제 다른 뭐 우리가 막 뭐 콘테나 볼펜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측면으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딱 이런 자세로 이렇게 90도로 쓰게 하는 그런 기본 어떤 뭐라고 말할까, 틀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붓의 끝에 뭐 이 90도로 되고 이 붓의 끝에 이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쓰는 것을 중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쓰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봉 연필이 되는 거죠. 특히 서예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중봉이라고. 이게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측봉이라 하거죠. 측봉, 측면으로 쓴다 해서 측봉이죠. 그러면 이제 측면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역봉이란 말을 많이 써요. 거슬릴 역자예요. 거스르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역봉이래요. 거스르면 이제 그 거스르는 어떤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나무나 뭘 표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역봉. 그 대부분은 이제 순봉이에요. 그러니까 역 반대가 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으로 할 때는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역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슬러 갑니다. 붓을 거슬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역봉이라는 역자를 많이 조금 새길 필요가 있는가 하면, 서예를 할 때 아마 누구나 다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역입이라는 말을 써요. 반역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스른다는 뜻이잖아요. 역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필법에서는 이 필을 시작, 마무리, 시작, 그 행필, 그다음 마무리, 이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예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역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먼저 왼쪽으로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도 이제 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예에서는 이게 많이 쓰여요. 이런 식으로 그 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역입이라고 하죠. 역. 그래서 선 표현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을 기라고 합니다. 우리 기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 마무리를 수라고 해요. 그러면 기필인데 기필이 모양이 드러나 있는 것을 실기라고 써요. 실. 좀 허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실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제 행이죠. 이제 행필이죠. 가에 행자를 써가지고 행필이죠. 이거는 수필이 되는 거죠. 마무리. 자, 이제 한 선을 긋는 상황을 이제 실기의 방식은 이런 거 실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붓 끝에 모양새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필 균형적으로 가다가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식의 마무리를 실수라고 해요. 마무리가 수라고 했죠. 그럼 또 다시 실기로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실기에서 뾰족하게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마무리는 이렇게 해도 붓을 이렇게 던지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그 기운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 느낌을 이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무리를 뾰족하게 마무리를 허라고 표현해요. 이걸 허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제 실기가 되겠죠. 이제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처음에는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젓가락 칠 때 이제 알려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뭐 먹을 때는 뭐 어떻게 먹든지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손이 가는 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남죠. 이제 허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역입인 거죠. 뾰족하게 시작해도 이렇게 마무리. 이거는 이제 실수가 마찬가지로 실수가 되는 거고 실로 마무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허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허기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럼 지금 남은 거는 허허만 남았거든요. 이 허허의 방식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인물 같은 데 많이 적용됩니다. 머리카락 같은 거. 머리카락, 인물 뭐 그런 데 많이 적용되죠. 꽃잎의 솜털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귀를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귀를 그리는 다섯필법이라고 해가지고 어필법이라고 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귀 그리는 어필법을. 근데 이걸 이제 다양하게 적용시키면 돼요. 이제 이거는 완전 이제 우리가 보는 측면이고요. 뭐 정면 방법에서도 똑같은 방법이지만 이제 굳이 다섯 필은 아니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면 얼굴에 하면 이제 갔다가 끊겨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방울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끊기는 거죠. 근데 이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이걸 그 여러 모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귀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본 이 모양이 딱 이 잡혀서 측면도 딱 있어요. 측면 방법도.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모르니까 그냥 선을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뭔가가 귀가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코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제 정면을 하면 이제 그게 보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코 정면을 잘 안 표현 안 하고 그냥 주로 이렇게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인중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브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거기다 또 인중이라기보다 팔자주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팔자주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팔자주름을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인중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걸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네,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려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네, 그냥 이렇게 그려버렸어. 그러니까요. 원래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 아무리 봐도 이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표현했다가 이 선이 이제 약간 좀 표현이 어색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면 그냥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멋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그리긴 그려야겠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멋처럼 돼버리고 그러면 그 멋처럼 돼버리면 하나의 규칙처럼 이제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중에 관한 것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인중 자체는 이제 입술선하고 이제 약간 간격을 띄워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입술하고 맞닿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입술은 선이 있다면 있고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잘 안 보여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릴 때는 그 입술을 거의 안 그리고 입쯤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 발임으로 이제 완성하는데 이제 브라에서는 이걸 이제 되게 도상화시켜가지고 그냥 딱 그려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마도 서양인들이나 아니면 인도 쪽의 사람들은 이게 좀 뚜렷하긴 해요. 입술 모양새가 되게 뚜렷해서 이제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죠. 이렇게 하고 이건 속옷이에요. 속벌이에요. 속벌, 흰 속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발 꺾인 부분 조금 드러나고 이건 아래는 통이죠.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대부분 브라는 다 이런 고전 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잎을만 예를 들죠. 인맥 가운데로 하고 여기 이제 허허가 되고 실허가 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맥.
그럴 때는 인맥의 굵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데 중간 인맥의 굵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옆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무 표현했습니다. 그럼 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흐리고 가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꽃 표현 해놓고 꽃받침은 또 그러니까 굵기하고 그게 이제 구분을 줘야 돼. 굵기, 농도 이런 구분 주고 꽃심